100세에 도달하는 것이 현재 믿고 있는 것보다 훨씬 쉽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일본의 최고령 의사는 100세까지 살았고 그 나이에도 환자를 계속 치료했습니다. 그는 어떤 약도 복용하지 않았고 어떤 종류의 식단도 고수하지 않았습니다. 간단히 말해 그는 매일 똑같이 간단한 것들을 섭취했습니다. 또한 그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자신의 비밀을 밝혔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한국의 평균 수명은 76세입니다. 참고, 원문의 84도는 화씨로 보이며 문맥상 수명과 관련 없어 보여 생략 또는 수정이 필요하나 원문대로 직역하면 온도는 84도입니다가 됩니다. 여기서는 문맥을 고려하여 생략합니다.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100세가 넘어서도 많은 사람들이 계속 걷고 요리하고 심지어 정원을 가꿉니다. 그들의 비밀은 무엇일까요? 약이나 비싼 치료법은 관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섭취하는 음식과 그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105세의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는 살았습니다. 그는 100세까지 의사로 계속 일했습니다. 그의 전략은 아주 작은 것에서의 기쁨, 간단한 식사, 규칙적인 행동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가 고수한 5가지 개념과 그것들이 60세 이후 에너지 수준, 소화 및 명료성을 어떻게 극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지 살펴볼 것입니다. 실수 1. 하라하치, 하라하치, 부를 무시하고 과식하기. 매우 사소해 보이는 것, 즉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의 양부터 시작합시다. 한국 문화취에서는 종종 푸짐함이 목표입니다. 접시를 깨끗이 비우고 풍족하게 마무리합니다. 더 큰 부분에서 더 높은 가치를 찾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100세 이상 사는 일본 오키나와에서는 목표가 매우 다릅니다. 하라하치부라는 문구는 80% 만족할 때까지 먹는 관행을 의미합니다. 단 80%입니다. 그런 다음 멈춰야 합니다. 왜 중요할까요? 단순히 조금 덜 먹는 것이 섭취 칼로리를 줄이고 염증을 줄이며 장기에 가해지는 산화 스트레스 양을 줄이고 다이어트 없이 건강한 체중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국립노화연구소조차도 적당한 칼로리 제한과 개선된 대사 건강 및 더 긴 수명 사이에 연관성을 확립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일본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한 의사인 히노하라 박사가 실천한 원칙입니다. 그는 가볍게 먹고 천천히 먹으며 약간의 불만족감을 느끼며 식탁을 떠나야 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90세를 넘어서도 자신의 활력과 명료성을 그것 덕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68세인 혜련 씨를 만나보세요. 그녀는 어렸을 때부터 음식을 버리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식사를 마친 후에도 결코 접시를 남기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녀는 느린 소화, 오후의 피로, 그리고 나쁜 수면을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하라하치부를 알게 되었습니다. 각 식사의 절반 지점에 도달했을 때 그녀는 멈추고 자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여전히 배고픈가? 아니면 단지 습관 때문에 끝내는 것인가? 최종 결과는 무엇일까요? 식사 후 식탁에서의 더 큰 기쁨뿐만 아니라 증가된 에너지, 더 나은 수면, 덜한 팽만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시도해보세요. 더 천천히 먹고 한 입 사이에 심호흡을 하고 70% 배부르다고 느낄 때 식사를 멈추세요. 단순히 섭취하는 음식의 양은 시작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무엇을 먹을지,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실수 2. 콩 및 기타 식물성 단백질 놓치기, 단백질, 근력, 회복, 건강한 노화라는 주제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이 모든 것은 상당한 정도로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반면에 많은 사람들, 특히 한국 사람들이 저지르는 오류가 있습니다.
그들은 고기가 단백질과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오래 사는 인구 중 하나인 오키나와에서는 섭취되는 단백질의 대부분이 닭고기나 스테이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식물, 특히 콩이 이 물질의 공급원입니다. 두부, 미소, 나토, 에다마메 등이 그 예입니다. 여기에 나열된 음식들은 장수를 위한 일본 식단의 전통일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필수품으로 간주됩니다. 왜 중요할까요? 콩에서 유래한 식사는 완전한 식물성 단백질, 염증 감소를 촉진하고 심장 건강을 증진하는 이소플라본, 장에 영양을 공급하는 프리바이오틱 섬유질이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임상영양저널 Journal of Clinical Nutrition에 발표된 연구 결과에 따르면 콩을 자주 섭취하는 것은 낮은 LDL 콜레스테롤 수치, 개선된 골밀도, 퇴행성 인지 저하 위험 감소와 관련이 있습니다. 일본에서 가장 오랫동안 활동한 의사 기록을 보유한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에게 두부는 거의 매일 먹는 음식이었습니다. 90대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두부가 동맥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소화를 원활하게 관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철수 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는 73세의 은퇴자로 콩을 전혀 섭취하지 않았습니다. 호르몬과 에스트로겐에 관한 이야기에 노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일본 100세 노인에 대한 비디오를 본 후 새로운 것을 실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 그는 먹던 붉은 고기 대신 청경채, 마늘, 생강을 넣은 두부 볶음으로 대체했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가볍고 만족스러웠습니다. 3주가 걸렸지만 그때까지 그의 혈압은 떨어졌고 관절 통증은 가라앉았으며 오후 낮잠 자는 것을 그만두었습니다. 이제 요점은 이것입니다. 채식 식단이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균형을 맞춰야 합니다. 단순히 일주일에 2번 두부, 검은콩 또는 렌틸콩을 식단에 포함시키는 것을 시도해 보세요. 실수 3. 발효식품 무시하기. 다음으로 한국 외에 많은 사람들이 섭취하지 않지만 일본인들이 아침에 가장 먼저 섭취하며 그들의 튼튼한 심장과 건강한 동맥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음식에 숨겨진 강력한 노화 방지 방패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은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사람들이 저지르는 세 번째 실수는 발효식품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일본 장수의 가장 면밀히 지켜지는 비밀 중 하나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여기에는 비타민도 보충제도 없습니다. 따뜻하고 자비로우며 생명력 넘치는 방식으로 제공되는 관습입니다. 바로 발효식품입니다. 일본에서 가장 유명한 의사인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가 아침에 가장 먼저 섭취한 것은 미소 된장국 한 컵이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단순히 위안의 원천 이상이었으며 매일 수행되는 치료 의식이었습니다. 오키나와 식단의 주요 식품 중에는 미소, 나토, 절인 채소, 발효 해초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 음식에는 장에 영양을 공급하도록 설계된 살아있는 프로바이오틱스가 가득합니다. 영양소를 분해하는 물질인 소화효소와 한겸증 성분을 섭취함으로써 뇌, 관절 및 면역 체계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한국의 많은 노인들이 프로바이오틱 약물에 의존하지만 진정한 발효식품은 그 이상을 제공합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용어입니다. 완전히 가공되지 않은 식품과 살아있는 박테리아의 조합은 약물로는 달성하기 어려운 효과를 낳습니다. 다혜 씨를 소개하겠습니다. 70세의 그녀는 전직 사서입니다. 수년 동안 그녀는 식후 팽만감, 불규칙한 소화, 무거운 위장으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녀는 소화효소, 섬유질 분말, 그리고 가게에 있는 모든 단일 프로바이오틱스를 실험했습니다. 그녀의 노력은 친구가 진짜 미소 된장 한 병을 선물할 때까지 헛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따뜻한 미소 국물을 마시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단 한 컵,
식단의 큰 변화도 비타민조차도 아니었습니다. 두 번째 주가 끝날 무렵 변화는 분명했습니다. 그녀의 팽만감은 어땠을까요? 사라졌습니다. 그녀의 활력은 더 세련되어졌습니다. 오후에는 더 가벼워졌습니다. 식욕은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힘은 캡슐에 담겨 있지 않았고 살아있고 활동적인 박테리아 자체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도 이것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따뜻한 물에 녹인 미소 한 스푼이나 자연 발효된 피클 몇 조각을 시도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히 장 건강에 관한 것이 아니라 균형 잡힌 방식으로 노화하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실수 4. 탄수화물 공포와 고구마 회피. 이제 한국에서는 허용되지 않지만 일본인들이 매일 섭취하며 그들의 튼튼한 심장과 건강한 동맥에 기여하는 것으로 인정받는 한 식품군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이것이 네 번째 실수입니다. 탄수화물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고구마를 피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직해집시다. 한국 문화께서 탄수화물은 적이 되었습니다. 모든 곳에서 들립니다. 탄수화물을 덜 섭취하면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 노인들은 녹말을 피해야 합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것입니다. 탄수화물 유형에는 광범위한 범위가 있습니다. 그중 일부, 예를 들어 오키나와에서 매일 섭취되는 것들은 심지어 더 오래 사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일본 고유의 자색 고구마에 대해 논의해 봅시다. 단순히 색깔이 다채로운 것이 아니라 강력한 힘입니다. 사실 너무 강력해서 오키나와 100세 노인들이 매일 섭취하는 칼로리의 60% 이상을 차지합니다. 어떤 면에서 다를까요? 안토시아닌 농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항산화제는 혈관 보호와 세포 노화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섬유질은 혈당 수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소화를 지원합니다. 비타민C는 건강한 심장과 면역체계 유지에 중요합니다. 또한 혈당 지수가 낮아 설탕 충돌이 없을 것임을 의미합니다. 히노하라 시게아키 박사는 쌀 대신 고구마를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는 고구마가 몸에 친절하면서도 강력한 방어를 제공한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사실 국립보건원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에서 수행한 연구는 일본 고구마와 같이 안토시아닌이 풍부한 식품과 개선된 혈관 기능, 염증 감소, 노인 개인의 인지 능력, 저하 속도 감소 사이에 연관성을 확립했습니다. 69세인 민준 씨를 환영합니다. 그는 현재 당뇨병 전 단계로 지치고 짜증이 났습니다. 그는 건강한 것조차 포함하여 어떤 탄수화물도 섭취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에너지는 줄어들고 있었고 갈망의 강도는 증가하고 있었습니다. 영양사의 권장사항은 찐 일본 고구마를 시도해보는 것이었습니다. 튀기지 않았고 설탕도 뿌리지 않았으며 그냥 간단하고 깔끔했습니다. 민준 씨는 점심에 반 컵을 포함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에너지는 오후 내내 지속되었습니다. 2주 동안 그의 혈당은 몇 달 동안보다 더 일관되었고 갈망은 몇 달 동안보다 감소했습니다. 주목해야 할 점은 이것입니다. 탄수화물에 대한 공포는 정당화되지 않습니다. 일본인들처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실수 5. 사고방식 무시하기, 리듬과 즐거움. 이제 일본 최고령 의사가 제공해야 하는 마지막 조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결코 음식이 아니라 사고방식입니다. 마지막으로 그것으로 마무리합시다. 바로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차리지 못하는 무언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무리하기 전에 섭취하는 것보다 훨씬 더 영향력 있는 원칙은 바로 그것을 중심으로 어떻게 살기로 선택하는가입니다. 히노하라 박사는 엄격한 식사 계획을 고수하지 않았습니다. 칼로리나 다량 영양소는 계산되지 않았습니다. 그는 리드미컬하게 움직였습니다. 그의 긴 존재는 복잡하지 않고 즐거운 리듬으로 형성되었습니다. 그는 항상 가볍고 즐거운 것,
즉 독서, 산책, 미소, 된장국 한 그릇으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제한하려는 욕구에서가 아니라 몸에 대한 존경심에서였습니다. 그는 90대였을 때조차 과식하는 것을 삼갔습니다. 그는 엘리베이터 대신 계단을 오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는 호기심을 유지했고 강의를 했으며 책을 썼고 많이 웃었습니다.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젊음을 유지하고 싶다면 즐거워야 합니다. 71세인 미리 씨를 예로 들어봅시다. 과거 그녀는 라벨에 집착했습니다. 저탄수화물, 무설탕 등등. 반면에 그것은 그녀를 불안하게 만들고 끊임없이 다음 규칙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그 후 그녀는 히노하라 박사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변화를 수행했습니다. 매일 아침 20분씩 걷기 시작했고 식사를 더 느린 속도로 시작했으며 오후에는 차 마시는 시간을 확보하고 잠시 숨을 쉬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창턱에 허브를 심고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변화를 가져온 것은 리듬이었습니다. 건강은 단순히 신체적인 것이 아니라 정신적, 정서적, 리드미컬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논의한 음식에 대해 생각할 때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단백질만 계산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즐거운 아침을 세워보세요. 설탕만 줄이지 말고 더 많이 웃으세요. 단순히 식단을 조정하는 것 이상을 하세요. 정신에 영양을 공급하세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간단한 것부터 시작하세요. 기쁨으로 시작하세요. 105세까지 살았고 평생 미소를 지었던 의사처럼 되십시오. 9가지 원칙, 요약 및 시작 방법. 다음 섹션에서는 5가지 원칙을 검토하고 한 번에 한 걸음씩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 논의할 것입니다. 잠시 모든 것을 정리할 시간을 주세요. 이러한 전술에는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오래 산 사람들 중 일부가 매일 수행하는 가벼운 변화입니다. 일본 최고령 의사의 조언에 따라 즉시 시작할 수 있는 5가지 간단한 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80% 배부르면 식사를 멈추세요. 하라하치부. 식단, 에너지, 장수가 모두 결과적으로 향상됩니다. 배부르기 전에 멈추는 기술을 습득하세요. 2. 식물성 단백질 양을 늘리세요. 두부, 렌틸콩, 에다마메가 모두 예입니다. 준비하기 쉽고 몸에 부담이 없습니다. 3. 식단에 발효식품을 사용하세요. 절인 채소 한 조각과 미소 한 스푼이 포함됩니다. 소화관과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유익한 박테리아입니다. 4. 고구마와 같은 영양가 있는 탄수화물을 선택하세요. 급증 대신 연료를 제공합니다. 5. 삶을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먹고 자주 미소 지으세요. 단순히 음식 이상입니다. 리듬, 단순함, 행복에 관한 모든 것입니다. 심장, 뇌, 소화 및 독립성은 모두 이러한 의식의 변화 각각에 의해 지원됩니다. 또한 가장 좋은 측면은 모든 변경사항을 한 번에 수행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즉 한 가지 맛, 한 가지 습관, 식사 사이에 한 번의 호흡으로 시작하면 됩니다. 이 순간 당신에게 가장 공감되는 것은 무엇인가요? 아래 댓글로 남겨서 알려주세요. 당신이 내리는 결정은 시청 중인 다른 누군가에게 동기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갈 때 실제로는 젊게 만드는 대신 노인들을 더 늙게 만드는 잘 알려진 건강식품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것을 마무리할 시간인가요? 더 오래 살고 싶다면 완벽한 전략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여 체계적인 방식으로 아기 걸음을 내디드세요. 점심을 먹는 동안 미소를 짓고 고구마를 찌고 웃으세요. 이러한 루틴은 합산될 것이며 중요합니다. 삶의 세월을 더하는 것이 이 노력의 유일한 목표는 아닙니다. 세월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 여기에 목표입니다. 저와 함께할 다른 분은 누구신가요?
오늘 장수를 향한 길을 시작하신다면 댓글 섹션에 의견을 공유해 주세요. 즐거운 시간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이 믿는 것보다 더 빨리 몸을 노화시킬 수 있는 영양가 있는 식사를 공개할 것입니다.